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최근 정부가 의료 정상화 해법으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찬반 의견이 다양한데요.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충북도 의사회 박홍서 회장님을 모시고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과 개선점은 없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충청북도 의사회장 박홍서입니다. 네. 요즘 의대 정원 확대 문제 때문에 바쁘시겠어요? 네,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고 특히 정부와 의협의 입장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네네. 그 사이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인가 회의를 하느라고 좀 바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충북도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의사회장 박홍서입니다. 요즘 의료 특히 이제 의사 부족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되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면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것이 과연 한국의 의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냐, 이것은 이제 정부와 의협의 입장 차이가 조금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는데, 문제는 다 알고 있지만은 해법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서로 조율을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이 없이 또 오래오래 건강에 살 수 있는가에서는 좋은 서로 아이디어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회장님께서 자리하신 거는 어떤 충북도 의사회 어떤 입장보다는 대한의협의 또 입장을 이렇게 대변하는 그런 자리라고 봐도 되겠죠? 네. 오늘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충청북도 의료 현황, 특히 북부 지역이 충청북도에서는 취약지구로 돼 있고, 또 국립대 의대로서는 충북대 의대가 명수가 적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하지만은 오늘은 그거보다는 전체적인 우리나라 의료와 정부의 의대 정원 문제를 가지고 주로 논의를 하는 것을 좀 양해해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찬반 논란이 거셉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사실상 찬성하고 있는 한편에 반면 의료계에서조차 또 서로 간 좀 약간 온도차가 좀 있어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한 대한의협의 입장은 어떤지요? 우선 정원이 확대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일단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비해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 좀 하고, 현재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고, 특히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소아과 오픈런, 그다음에 산부인과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분만할 수 있는 병원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 이런 면도 있고, 우리나라도 고령 사회다 보니까 노인 인구가 증가해서 네. 의료 수요가 점점 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사 수가 또 부족하지 않은가. 그리고 아까 충청북도를 예를 들면은 북부 지역을 비롯해서 강원도라든가 일부 지역에서 의료 취약지구가 생기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의료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의사 수가 더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현재 대한의협에서는 어쨌든 원칙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는 좀 문제가 좀 있다. 정원 확대만이 해법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반면에 지방 국립대는 또 의대 정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이처럼 의협과 지방 국립대에 좀 온도차가 있는 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과연 수치로 볼 때 우리나라 수의 의사 수가 OECD 국가에 비해서 부족한가, 그걸 명확한 수치를 한다면은 우리나라가 OECD에서 아마 2.5명으로 멕시코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낮은 건 사실입니다. 네. 옆에 가장 많이 비교되는 것이 일본과 비교가 많이 되는데, 일본은 2.6명이라면 우리나라는 2.5명으로 근소하게 차이나마 조금
적기는 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의사 수는 비록 적지만은 전체적인 의료 지표의 질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비해서 절대로 뒤지지 않고 거의 최상에 있습니다. 뭐 평균 수명도 늘었을 뿐만 아니라 질병의 치료, 뭐 예를 들어서 암 치료라든가 각종 수술 지표도 우리나라는 국민들한테 그나 OECD 국가에 비하면은 의료 질도 높고 그다음에 치료의 수준과 시간 이런 것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꼭 숫자와 의료 지표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만 이제 지방 국립대에서 이제 예를 들면은 충청북도에 있는 충북대 병원 같은 경우는 국립대로서는 조금 미니에 속하기 때문에 49명이기 때문에 조금 적다라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의대 정원 확대 이유 중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의사 수가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이제 말씀하셨는데 충북은 어떤 상황인가요?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전에 비하면은 이제 분만하는 병원이 절대적으로 많이 감소를 했었고, 그 다음에 동네 소아 청소년과 이제 소아과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충청북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경향으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이 감소하거나 그러니까 폐업한 과가 소아과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애 낳기도 힘들고 또 낳아서 키우기도 힘든 그러한 것이 상황이 오는 것이 아닌가. 또 응급실 갔을 때 바로 진료도 볼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러한 국민들한테는 많은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분위기는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의료 지표가 높다는 건 어떤 의미를 하나요? 이제 의료 지표를 이제 보면은 일단은 일단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 높고 그다음에 치료를 받았을 때 생존할 수 있는 생존율도 우리나라는 일본 다음으로 OECD에서 국가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OECD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요즘 같은 이제 백내장이라든가 무릎 관절 수술을 좀 많이 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하는 병원에 가셔갖고 예약하면은 예약 날짜만 딱 잡히면은 바로 수술이 가능하지만은 OECD 국가는 의사가 많다고 하지만은 바로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백내장 같은 경우는 평균 77일 지나야지 수술이 되고 그다음에 슬관절도 114일이나 지나야지만 수술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의사 수하고 의료 지표하고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의로 수를 따진다면 프랑스가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 정도 잡고 프랑스가 6,500만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산부인과 전문의라든가 소아과 전문의는 같습니다. 결코 우리나라가 전문의 수가 외국의 OECD 국가에 비해서 적은 것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그 의대 정원 확대로에 대한 문제점 중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거는 이제 어떤 그 지역 간의 문제, 그러니까 시군 단위에는 의사가 좀 부족하지만 수도권이라든지 뭐 대도시에 비교해 볼 때는 그렇게 부족한 편은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네. 지금 의사가 부족한 것은 수치상으로는 뭐 부족한 수치가 나올 수가 있지만은 수치상이 다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의사에 부족한 것을 느끼는 것은 분배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일단은 수도권에 많이 의사가 모여 있고 지방에는 적다는 문제점하고 두 번째는 필수 의료의
근무하는 의사가 적고 뭐 의료가 다 필수이긴 하지만 그나마 조금 덜 위험하고 네네. 비급여에 해당하는 의사의 분포가 그쪽으로 많이 쏠리기 때문에 그러한 균형이 잘못돼서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는 수도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뭐 대학생도 인서울 하고 이렇게 하듯이 서울 중심으로 수도권으로 몰리듯이 의사들도 수도권으로 몰리는 거는 그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죠. 지방도 지금 노인 인구가 부족해서 뭐 소멸 위기가 돼 있다라고 하고 있고 뭐 얼마 몇십 년이 지나면은 뭐 인구가 감소해서 없어질 수도 있는 마을이 생긴다라고 하듯이 네네. 그런 없어질 수 있는 마을에 의사가 있으면은 환자가 없기 때문에 네네. 의사가 근무할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의사라는 직업도 인구가 많은 지역에 분포가 당연히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인구가 없는 데는 개업을 안 하는 것은 그건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그 의협에서 주장하는 거는 의사 수를 무턱대고 늘리다가 지금 가뜩이나 인구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나중에 되면 인구수는 줄고 의사는 많은 이런 불균형적인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작용 이런 것도 이제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의사가 나온다는 것은 무슨 공장에서 뭐 의사를 찍어내는 것은 아니고 네. 최소한도 의대 교육이 6년이고 전공의 교육이 4년이고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를 또 갔다 오고 그렇죠. 특히 요즘은 이제 그 내과 뭐 예를 들어서 내과에서도 뭐 심장내과, 뭐 신장내과, 혈액내과 이렇게 좀 세부적인 세부 전문 인정의로 들어가고 하면은 또 몇 년을 또 공부하다 보면은 적어도 15년, 40세는 넘어야지 그 다음에 그 세부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눈이 뜨는 노련한 의사가 되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그다음에 15년 후에는 지금 현재의 필수 의료하고는 상관이 좀 없습니다. 그리고 15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도 줄기 때문에 그러면은 인구는 줄고 의사만 과잉이 되면은 결국 의료비만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의사가 1%가 증가를 하면은 의료비가 22%가 증가한다고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15년 내지 20년 후에 그 증가된 의사에 대한 의료 비용이 증가된 것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리고 현재도 각과 전문의가 아까 외국과 비교했을 때 산부인과라든가 소아과 선생님이 각과 전문의가 외국에 비해서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분만하는 산부인과도 없고 동네 소아과도 소멸되느냐. 그분들은 전문의를 따고서 지금은 전문 과목을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전문의들은 전문 과목을 포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수련의들은 전공 과목을 지원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5년 후에는 이제 필수 의료 과목이 지금보다도 더 심화된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배의 문제를 정부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의사 수를 늘려봤자 그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분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그 해법 중 하나로 이제 정부가 아니라 이제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게 뭐 공공의대 그리고 또 지역의사제 도입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이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분배의 문제, 지역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이제 공공의대가 는 이제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도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일본과 이제 대만이 우리나라하고 의료보험 체계가 비슷하기 때문에 동양 3국에서는 많이 서로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데 예. 특히 대만 같은 경우도 79년도에 공공의대를 설립을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 공공의대에 들어오는 학생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의료 교육비를 지원을 하고 그 정도였는데 결국 그 공공의대와 이제 지역 인재 양성을 해서 지역에 남기를 원했지만은 그분들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고 또 그 공공의대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결국은 수도권으로 85%가 다 진출을 했기 때문에 네. 뽑은 의미가 없어서 지금은 그 공공의대를 실패로 보고서 지금은 다 교육비가 자비로 다니기 때문에 공공의대가 의미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 회장님이 생각하실 때 최소한 지방의대 졸업생들을 우리 지역에서 좀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붙잡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현재 이제 정부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인재를 뽑을 때 좀 더 그 현재 비율이 뭐 전국적으로 52%인데 뭐 80% 또는 100%까지 이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뽑은 인재를 지역에 남게끔 하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는데 과연 이제 그 지역 인재들을 얼마나 선발이 되느냐. 현재도 이제 뭐 로스쿨이라든가 다른 데서 비교를 하면은 지역 인재 양성을 했는데 대부분 다 수도권으로 진출하거나 그렇죠. 예. 입학하기 위해서 지방으로 우회해서 지역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우리 지역에 뭐 의대를 졸업을 하고 우리 지역에서 활동을 할 경우에 어떤 뭐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정책 같은 게 도입이 되면 그 혹시 가능한 일일까요? 어느 정도는 충분히 성과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지방에 의사들이 남지 않는 이유를 몇 년 전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방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가족과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자녀 교육 문제 그렇죠. 그리고 또 최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떨어진 면도 있고 그다음에 뭐 친구라든가 이게 자기 지인들하고의 만남이 어느 정도 좀 제한이 돼 있고 그다음에 문화적인 이제 인프라 이런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이제 지역에 남는 것을 많이 불편해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을 가진 분들은 다 그러지 않는가. 그래서 공공기관을 이제 정부에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지방에다가 다 이렇게 만들어서 내보내듯이 이제 공공의대라든가 지역 선발도 그런 이제 맥락으로 같이 할 수가 있기는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지역에서 계속 이렇게 개업해 있거나 남아 있기 위해서 하려면은 뭐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그분들이 뭐 지방에 남을 때 만약에 혼자 근무를 했을 때 뭐 응급실 당직을 하면 365일 당직을 서면은 그분들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조가 되려면 3명 정도 구성을 하려면 또 그 3명의 의사를 채용한 병원은 반드시 그렇게 되면은 재정적으로 부담이 돼서 채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얼마 전에 청주에서도 모 병원에서 심장내과 의사를 뭐 10억에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도 안 나왔다라고 하는데 심장내과 의사가 혼자서 360을 당직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줘도 내려오질 못하면은 결국 세 명이 한 팀을 이루어야 되는데 3명이 한 팀을 이루려면은 그 병원은 적자가 당연히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적자 공백을 정부에서 어느 정도 좀 채워줘야 된다는 재정적으로 보충해줘야 되는가 이러한 것이 뒷받침이 돼야지만 지방에 있는 의료가 살아나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단시간에 살아난다고 하기가 어렵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이제 그 수도권과 지방
지방 의료계의 어떤 그 인프라를 확충하는 게 가장 또 시급하고 거기에 또 인적 또 문제도 또 확충해야 될 부분이 또 가장 필요하겠네요. 네. 아, 그렇군요. 어, 의대 정원 확대에 앞서서 이제 이외에도 반드시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아마 최근에 대두되는 것이 이제 의료 사고에 대한 음, 특례법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산부인과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점점 분만하는 병원이 없어지고 있는데 산부인과 분만 사고가 나면은 뭐 요즘 재판 결과가 뭐 배상 10억, 뭐 소아과도 뭐 10억에서 뭐 14억 이렇게도 나오고 특히 몇 년 전에 이대 목동 신생아 병동에서 신생아가 사망을 하면서 소아과 선생님들이 7명 중에서 입건되고 그 중에서 3명이 구속되고 그래서 5년간 재판 결과 이제 무죄로 나오긴 했지만은 그 당시 그걸로 인해서 소아과 선생님들이 충격을 받아서 소아과 지원율이 급감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산부인과에서도 분만을 하면 산모도 중요하고 신생아도 중요하고 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과인데 잘못해서 의료 사고가 나면은 그 병원은 폐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만을 지금 포기를 하고 얼마 전에 국감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분만하는 병원은 산부인과에서 20%밖에 안 된다라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도 그때 의사들이 파업을 했었습니다. 의대 정원 문제와 그다음에 이러한 전공의의 지원의 분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 달라고 누차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 전에 파업을 했을 때도 들어준다는 것서 지금까지 전혀 개선이 안 된 상황이 오늘날 이러한 위기가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지역에 이제 뭐 의료원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제 뭐 의료원도 우리 회장님이 아시겠지만 지금 사실 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우리 공공의료 개선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공공 의료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충북을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가 OECD 지금 정부에서는 OECD와 많이 비교를 하고 있는데 OECD 국가에서는 공공의료의 투자가 공공의료가 맡고 있는 분야가 한 40% 정도가 되는데 네네. 우리나라는 10%도 안 됩니다. 그만큼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하고 우리나라는 거의 민간 의료에서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충북에서는 이제 공공의료를 대표로 하고 있는 데가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이니까는 충주의료원 있죠. 네. 그 두 군데도 정부 지원이 없으면은 지자체 지원이 없으면은 아마 적자일 겁니다. 네. 근데 그 적자인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 필수 의료 특히 뭐 신생아라든가 뭐 그 특히 이제 신생아 이제 중환자실 이런 거는 뭐 거의 뭐 엄두도 낼 수가 없지만은 그러한 이제 필수 의료에 투자해야 되는 것을 너무 이제 적자가 심하다 보니까는 과연 이게 그 투자 대비 효과가 있느냐라는 것을 자꾸 의문을 하고 있는데 공공의료라는 것은 그러한 적자를 감안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그러한 재정 적자에 대해서 감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 보니까는 점점점 그 공공의료는 퇴보를 하게 되고 민간 의료한테 전적으로 맡기다 보니까는 이러한 필수 의료 붕괴가 더 심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결과적으로 공공의료는 어떻게 보면 수익보다는 지역을 주민들을 위한 봉사, 지역 서비스, 의료 서비스에 대한 좀 문제점이라는 걸 좀 더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서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해서 공공의료원이 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게 불균형을 좀 해소하는 이 길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는 공공의료에서 민간 의료가 투자할 수 없는 그 부족한 분야,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이 이렇게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점점 줄고, 그다음에 동네 소아과가 없어서 또 소아과 오픈런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그나마 조금 더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에서 필수 의료를 투자를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필수 의료에 투자를 하면은 좀 더 적자가 심화가 되니까는 다 기피를 합니다. 나라에서도 기피하는 것을 민간에서도 당연히 기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네. 저는 그러한 것을 보완하지 않고 수치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예를 들면은 소아과가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었고 붕괴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을 보면은 소아과 의료 수가가 계속 감소를 정부에서 시켰습니다. 예. 그러니 소아과 병원이 열면은 당연히 적자가 되니까는 폐업을 하고 소아과 선생님들이 소아과를 표방 안 하고 오히려 학회 가서 뭐 당뇨라든가 비급여를 배우는 일이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사태라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회장님 충북의사의 앞으로 계획과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수 부족으로 인해서 의사 증원을 해야 되느냐, 뭐 그다음 해법이 틀렸다 이렇게 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는 데는 것은 저도 죄송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첫 번째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해결하는 선결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선결 과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의사 수를 늘려도 이 필수 의료 붕괴라든가 현재 우리나라 의료 위기를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연 5년간도 저희들 의사들이 계속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정부에다가 요청을 했지만은 정부에서는 지난 5년간 전혀 여기에 대해서 해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 수가 많다고 해서 결코 의료의 질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또 그 OECD만큼 뭐 의료 지표가 올라간다라고 할 수도가 있다 없다 이러한 논란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는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의 의지,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의료사고 특례법에서 반드시 통과를 돼서 의사들이 안전하게 진료를 하고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이 없어져야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전하게 진료를 보고 또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래야지만 우리나라가 모두 건강한 의료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은 뭐 밥그릇 싸움이 아니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수 의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그 선결 과제를 해결이 되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의대 정원 확대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국민들의 건강권인 것 같습니다. 정부와 정치권, 의협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하루빨리 좋은 방안을 찾아서 국민들이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충북의사의 박홍서 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